자, 중앙대 이제 의대학대에 대한 선발 방법입니다. 의학부가 이제 융합형으로 10명, 탐구형 15명, 논술전형 18명 모집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논술전형이 이제 보통의 많은 대학들이 수능 직후에 했는데 이제 뭐죠? 중앙대하고 이대는 또 수능 그 다음 주에 했습니다. 한 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논술 설계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수능 직후에 어쨌든 경희대도 그때 보고 카톨릭대도 그때 보니까 그때 2장 쓰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2장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4장이 됩니다. 4장 그죠? 그런 식으로 보통 쓰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논술 전형을 어떻게 대비하느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논술 전형 그 수능 직후에 보는 논술 전형은 사실 수능 전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부분 준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어떤 판단이 중요하냐면, 이게 특히 입시에서는요, 저희가 상담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경험하는 건데, 나만 잘났다라는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쟁한 상태에서 내가 앞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에 대한 그 지원자 분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앞으로도 몇 번 강조하겠지만 9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지원 경쟁률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대학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또 내가 생각하지 않던 대학이 경쟁률이 약하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으면 그냥 마지막 접수 전에 그냥 바꿔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의대급에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쓴다고 하면 다 화려하죠. 그냥 그 스펙이라는 게. 화려한 상태에서 누가 더 화려하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기준을 좀 다른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뭐 덜 화려해도 내가 돋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상대평가의 관점에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취적 기준요. 의대, 약대 포함해서 4합 5입니다. 약대가 4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중대 약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 합격선이 약합니다. 중앙대 약대 그 전통이라든지 선호도에 비추었을 땐 약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약대에서는 이제 수능 취직 적용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합 5에서 뭐 3합 4, 3합 5 아니면 3합 6까지 요구되는데, 수능 취직 기준이 약해질수록 당연히 내신 합격수는 높아진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수능 최저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대만큼은 내신 합격선이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약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수의대도 뭐 거의 비슷한 양상이겠죠. 다만 의대는 목표하는 학생들 수준이 거의 월등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미세하겠죠. 수능 최저 조건 요구하는 게. 그렇다고 뭐 의대 수준인데 일반 전형 기준으로 3합 6을 요구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합 4, 4합 5 정도니까 뭐 그 차이가 크진 않은데, 약대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에 따른 내신 합격선의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공개된 겁니다. 중앙대학대에서 작년도에는 융합형의 면접을 실시했는데 융합형의 면접을 폐지했고요. 탐구형을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탐구형을 면접을 실시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바뀌겠죠. 내가 뭐 할래야 될지. 지금까지는 융합형은 일반고 기준으로, 또 탐구형은 특목 자사고 기준으로 많이 원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면접 실시 여부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내신이 확실한 학생들은 뭐 당연히 여전히 융합형이 좋을 것 같은데, 탐구형이 면접을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유에서 탐구형을 넣는 학생들은 또 그 면접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냥 짤막하게 써놨는데, 영어 등급 반영 시 1, 2등급 모두 1등급을 간주한다. 대학이 간주하니까 1등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대학이 제 기억으로는 중앙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변환표준점수 적용해서 정시에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시에서 1, 2등급을 1등급을 묶어서 간주하는 거는 이제 중앙대학교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중앙대에서 만약에 이제 수능 취소 조건 4, 5를 맞추기 위해서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영어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거나 이런 학생들은 영어는 좀 준비를 덜 해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2등급 찍는다 하더라도 1등급을 간주하니까 나머지 등급을 좀 더 열심히 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은 어디에서 잘 도달해야 될지, 특히나 이제 오늘 처음 설명해 드리지만 탐구 과목에서 특히 과탐에서 화학일이 물리일보다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실제 사탐론도 많이 나타나고 과탐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쪼그라든 인원 속에서 내가 1등급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강조한 건 뭐냐면, 과탐에서 등급 따는 것은 작년보다 거의 20% 이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그 이탈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하위권 위주로 해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과탐에 대해서 등급다는 조건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그걸 고려하시고, 영어는 뭐 아마 6모 때는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이제 의학계열 이제 전형 방식인데요. 이제 미래인지에서 18명,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니까 이대는 또 대표적으로 서류평가 100%입니다, 그죠? 서류평가 100%니까 면접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기록 자체가 얼마큼 충실한가, 또 교과 성적은 얼마큼 잘 돼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약학과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100%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이제 의대는 4합 5 이내고 은근히 높습니다. 4합 5 이내가. 저희가 4합 5하고 3합4는 하여튼 뭐 좀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4합 5는 다 잘 봐야 돼요. 그죠? 3합4는 하나 망칠 정도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 못 봐도 돼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화여대 경우에서 내신은 좀 그 0.1 정도 못 미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신 0.1 앞서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능 최저 조건을 과연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죠? 특히나 요즘같이 뭐죠, 탐구도 좀 어려워졌다고 하고 뭐 반수생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면 이 4, 5 맞추는 것이 특히 여학생인 조건에서 굉장히 쉬운 조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의대는 더 이상 명분상 최저 조건을 못 낮췄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죠, 약대도 4합 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2대 약대인데, 근데 올해는 바꿨습니다. 4합 6 이내로. 그러니까 하나 정도 낮췄어요. 그런데 내신 합격선이 분명하게 작년보다 좀 변동이 있겠죠, 그죠? 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낮췄다는 뜻은 합격선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오를 수는 있는데 다만 올해는 뭐 그거는 오를 수 있는 요인에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의대 증원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도 합격선 정도로 보시고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거를 복잡하게 알다 보면 이게 회로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돼 갖고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격상 그냥 작년도에 준하는데 뭔가 바뀌긴 했더라, 요 정도를 판단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천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의대 증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계로 논술 전형 40명이 이거 작년도에는 뭐 언급도 없었어요. 언급도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논술 전형 신설되니까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이제 이렇게 지망이 필요할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뭐죠, 지난 언제죠? 2주일 전인가요? 대표 모의 논술고사를 치렀습니다. 모의 논술고사를 치러갖고 원래 8문항 나오는 거를 그냥 시간상 때문에 4문항 정도 냈어요. 내서 저도 이제 그 문항을 직접 이제 뭐죠, 어느 정도 이제 뭐죠, 구입해서 구입해보다 또 알아서 뭐 또 제가 알고 있는 블로그 사이트도 올려놨는데, 어쨌든 그 수준이라는 것은 약술형 논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이 뭐 일반 뭐죠, 뭐 연대 논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도까지 확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예전에 봤던 약술형 논술, 수학 논술 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봤던 약술형 논술보다 높고 범위는 미적분까지 나온다. 모두 8문항 나온다. 근데 시간은 제가 알기로 80분 정도를 간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빨리 풀고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논술고사는 이제 11월 24일 날 실시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이제 12월 10날, 12월 9일 날 이렇게 아예 날짜를 늦춰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올해 아마 그 면접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수는 날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망을 못 할까봐 그냥 날짜를 훌쩍 그냥 뒤로 배치했죠, 그죠? 자,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영, 과 중 3개 각 1등급, 한의에는 2개 1등급, 그죠? 약학은 이제 3합 5 이내 이렇게 요구되고, 자, 가끔씩 표현할 때 과탐을 2과목 평균하는데 소수점 절사라고 하는 복잡한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등급, 2등급 받으면 1.5잖아요. 평균 내면. 0.5는 이게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뜻이, 그죠? 그래서 이제 2과목 반영하긴 해도 조금 봐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 봐주는 거예요. 근데 1, 3등급 받으면 상황은 다르죠. 그럼 평균 2등급 반영인데 절사시켜봐서 2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거하고 2과목 반영.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탐구는 2과목 평균을 오리지널로 반영하면 진짜 센 겁니다. 그죠? 2과목 평균을. 그다음에 2과목 반영하는데 소수점 절사하면 그보다 좀 약한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탐구 한 과목 반영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하나 망쳐도 되니까. 이 정도 의미로 판단해서 실제 수능 최저 준비할 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탐구 한 권 반영하면 하나는 그냥 저쪽 그냥 멀리 내쳐요. 교재든 문제집이든 한 권을 파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일단. 그 학생이 정시로 할 거 아니면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탐구 두 과목 소수점 절차할 때는 이렇게 멀치지 않고 이 정도 넣은 상태에서 이걸 많이 보고 들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가 이제 올해 의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그에 대한 뭐 기회가 될지 또는 이제 변화가 될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